반갑습니다. 정한태입니다. 자, 화작 올인원 오리엔테이션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제목을 속도와 정확도를 둘 다 잡는 화작 올인원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고양이 예쁘죠, 그죠? 이 예쁜 고양이 표지를 가지고 이 화작에서 여러분이 해야 되는 이 모든 것들을 잡아가려고 하거든요. 자, 일단 이번 수능에 대한 얘기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이 화작이 선택 과목이 되면서 엄매와 밸런스를 좀 맞춰줘야 되거든요. 엄매가 좀 살짝 어렵다 보니까 화작이 엄매에 비해서 너무 쉬워버리면 둘의 밸런스가 맞지 않아. 그래서 이제 여기 맞춰서 화작도 올리다 보니까 와, 난이도가 장난이 아니죠. 그죠? 그 전에는 그나마 좀 괜찮았어. 근데 이번 수능에는 정답률이 정말 처참하죠. 그죠? 근데 이게 정답률이 처참한 게 이 화작만 국한해서 정답률이 이제 가는 것이 아니라 화작을 풀고 바로 공통 파트를 풀러 가는데 평소보다 한 3분, 4분 정도를 더 썼단 말이야. 어려우니까 답이 안 보여서. 그럼 뒤에서 계속 이제 이 심리적인 멘탈이 붕괴되기 시작하거든요. 평소 자기가 풀었던 호흡과 다르게 시작을 하다 보니까 이제 다르게 풀이가 진행되는 것이죠. 자, 화작.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지만 중요한 시험에서 정말 중요한 이 화작 본격적인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엄매와 화작 중에서 이제 화작을 고른 친구들은 엄매에 비해서 좀 읽을 게 많아.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시간을 좀 확실히 좀 당기면서 좀 빠르게 풀어야 되거든. 자,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선택 과목 체계에서는 이 화작의 난이도가 올라간단 말이야. 그렇죠? 작년에 좀 너무 어려워서 올해는 좀 쉽게 내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런 이 긍정적인 회로를 좀 돌리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모른단 말이죠. 이건 밸런스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난이도가 예전에 비해 올라가는 것은 이제, 예전에 공통의 때보다 올라가는 것은 당연해. 자, 이런 상황에서 정확도도 잡아가야 되거든요. 자, 그리고 중요한 시험에서 변수로 작용하는, 이제 화작인데, 특히 수능날 이게 변수로 많이 작용하죠. 보통 학생들이 이제 1월에서 이제 5월까지는 화작 뭐 그냥 가볍게 풀지, 이렇게 가볍게 풀어. 그러다 이제 학생들이 긴장하는 시험이 6평이랑 수능 두 개거든요. 6평에서 긴장하다가 화작을 푸니까 점수가 생각보다 안 나오는 거야. 그리고 교육청 화작이랑 평가원 화작이랑 물어보는 이 난이도가 아예 다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6평 끝나고 매년 그래. 6평 끝나고 미친 듯이 화작 강의를 이제 구입해서 막 듣거든요. 학생들이 막 6평 끝나고 화작 이제 수강생들이 쫙 올라가는데 이거를 좀 미리 좀 대비해두면, 그죠? 안정적으로 좀 6평 좀 보고, 그 다음에 안정적으로 이제 9평 보고, 수능까지 보면 훨씬 좋지 않겠냐 이거야. 그래서, 자, 그래서, 어떻게 화작을 하는지, 자, 상세하게 안내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시간은 단축을 극대화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극대화를 할 것이냐? 화작은 기본적으로 문제 유형이 이미 정해져 있어. 문제 유형. 지문은 뭐 내용이 다를 수 있어도 이 문제에서 이 출제되는 어떤 포인트, 이 지문의 어떤 유형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문제 유형별로 여러분이 지문을 읽을 때 신경 써야 되는 정보가 적어져 있단 말이야. 문제 유형별 정보 처리 능력을 여러분이 갖추고 있으면 훨씬 더 빠르게 문제를 풀 수 있겠죠. 그렇죠? 다시 한번. 지문에 글이 많단 말이야. 이 많은 어떤 이 글 중에서 자주 출제되는 그런 요소가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그 요소를 계속 이제 우리가 기출을 풀면서 학습을 해. 자, 이런 것들은 여기서만 물어본 게 아니라 다른 지문에서도 물어봤고, 그 전에도 물어봤고. 그러니까 이런 정보는 우리가 신경 써야 되지 않겠냐?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훈련을 하거든. 그럼 여러분이 시험장에 가서 떨리더라도 이런 것들을 계속 이제 신경 쓰다 보면 지문을 좀 빠르게 처리해 갈 수 있겠죠. 그죠? 자, 그게 이제 문제 유형별 정보 처리 능력을 이제 높이는 것이고, 두 번째, 고난도 화작 대비 집중 훈련을 하는데 평가원이 난이도를 조절하는 방식이 있어. 얘네들은 지문을 어렵게 하지 않아요. 지문을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선지를 까다롭게 배치하거든. 교육청 화작과 평가원 화작의 차이가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선지야, 선지. 선지는 이제 1번부터 5번까지 요거 선지라고 하죠. 그렇죠? 이 선지에서 물어보고자 하는 것이 굉장히 좀 예리해. 평소에 이제 좀 문제가 쉬울 때는 뭐 대충 봐도 누가 봐도 정답이야. 누가 봐도 정답이니까 이제 답이 수월하게 보이는데 평가원의 난이도를 조절할 때는 정답이 잘 안 보이게끔 하거든. 그걸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이제 수업 시간에 탐구해서 들어갈 거야.
얘네들이 이런 식으로 선지를 조정해서 난이도를 이제 높이니까 이런 거 주의해서 하자. 이렇게 선지가 나올 때는 이런 거 좀 이제 집중해서 좀 봐라. 이런 식으로 평가의 난이도를 조절하는 그 방식을 여러분이 하나씩 보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사고의 교정인데 이 부분 어떤 친구는 특히 국어, 비문학도 그렇고 화작도 그렇고 크게 공부를 하지 않아도 점수가 좀 잘 나오는 친구들이 있어. 뭐 독해력도 좋고 이 사고가 평가와 좀 비슷하게 흘러가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사고가 좀 다른 친구들이 있어. 좀 독창적인 사고하는 친구, 이제 그런 친구들이 있는데 평가원에서 되게 화작은 정교한 사고를 요구하거든요. 봐봐. A를 통해 B를 할 수 있다. 자, 이거랑 A면 B다. A를 통해 B를 할 수 있다랑 A면 B다. 요거. A면 B다. A면 B다. 이다로 그냥 적을게요. 선지를 보면 여러분 시험장에서 어떤 친구들은 여기에 할 수 있는 거랑 A를 통해서 B를 할 수 있는 거랑 A면 B는 건 분명 다른 거지 라고 이제 보는 학생도 있고 어떤 친구는 결국 이제 A를 통해 B를 가는 거니까 같은 거 아니냐라고 이제 동일하게 처리하는 학생도 있거든요. 근데 평가는 특히 화작에서 이 인과관계를 중시하는데 인과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물어보면 필연성이야. 필연적으로 A에서 B로 갈 때 평가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하거든요. A에서 B로 갈 수 있어. 갈 수도 있는 거야. 그죠? 이건 필연적이지 않잖아. 필연적이지 않으니까 인과관계가 있냐 물어볼 때 이거는 인과성이 없는 거야. 이건 인과성이 있고. 이게 평가원이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사고거든요. 그 사고를 잘하는 친구도 있지만 못하는 친구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자, 이런 것들 평가원이 이런 식의 사고를 우리한테 요구하니까 문제를 이렇게 출제하지 않았냐? 그래서 정답을 이렇게 요구하지 않았냐?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사고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것들을 강의에서 배우는 거야. 그 강의가 길지도 않아요. 한 8차시 정도? 굉장히 짧은 강의지만 이 모든 것들을 담고 있고 여러분이 화작에서 이제 요구되는 것들을 세미나 같이 정말 빠른 시간에 압축적으로 배운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교재 잠깐 얘기를 하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자, 본교재가 있고 부교재가 있습니다. 자, 본교재는 화작 올인원 버전 2.6 기출문항, 베스트 문항이 들어가 있어. 그리고 일부는 자작 문항도 좀 넣어가지고 집중적인 좀 훈련을 좀 시키거든요. 자, 이걸 이제 풀면서 평가 기출에서는 이런 걸 요구하고 이런 것들을 출제하는구나라고 여러분이 배울 거야. 배우고 나서 뭐 해줘야 돼? 기출문제에 적용해야지, 그지? 13개년 기출문제, 이 평가원 기출문제에 딱 싹 다 실려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대한 분석까지 실려 있는데, 여기는 이제 예전 기출문제도 좀 이제 일부 넣어놨어요. 예전 기출문제 굳이 풀어야 되나요? 라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 예전 기출문제 중에서 최근 평가원 기출과 동일한 원리의 문항들, 이런 원리의 문항들은 어디 가서 구하기도 어렵거든요. 예전 기출 중에서도 좋은 거 있으면 풀어줘야죠. 그죠? 그런 것들을 싹 다 골라서 이 책에다가 다 넣어놨으니까 평가 기출 풀 때 이 부교재 이거 하나만 보면 여러분이 풀어야 될 기출은 싹 다 풀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이 일단 할 거는 정해져 있어. 강의를 통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향성을 얻고 나서 그 다음에 그것을 이제 기출문제 적용하면서 마무리를 하는 것이죠. 그죠? 이 OT 초반에 얘기했듯이 6편 끝나고 불이 나게 막 하지 말고 이렇게 안정적으로 그 전에 화작 다져놓고 나면 훨씬 더 시험장에서 여러분이 변수를 만났을 때 좀 더 수월하게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우리 본강에서 보도록 할게요.